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어떤 전화번호냐? 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전화번호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 종목 왜 이렇게 움직일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급하신 분부터 꼭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몇 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이런 분들 대환영이고요. 자, 전화번호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시황부터 차근히 살펴보셔야겠죠.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 보시면요. 자, 1946.6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크게 움직임 자체는 없다, 그죠? 그런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기관도 479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이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연기금 또한 같이 매수세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뒤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119만 6천 원대로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소폭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0.2%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진다, 그죠?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분위기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자, 포스코가 오늘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 지금 소폭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2% 그리고 신한지주가 1.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 특징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철강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철강 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바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지금 관세를 철폐한다 라는 분위기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세가 철폐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철강 업종이 지금 하단 권역에 쓰인 반등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추이 자체가 연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관점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철강도 상당히 쌉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다음 특징 업종 조선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종이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오르는 모습이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냐면요.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었다, 그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 현대중공업까지 큰 낙폭이 보여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크게 반등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낙폭 과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있구나 라는 부분이기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관에 의해서. 기관에 의한 상승은
항상 단기적이었다라는 부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종목 보실 거냐면요. 오리온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리온이 오늘 4.8%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리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뭔지 차트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이 하단 권역에서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세라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3분기 실적의 호조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리온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분위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단 자리 90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더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5만원 남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군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가 오늘 또 4.7% 정도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OCI도 한번 같이 볼게요. OCI. 자, 이 남자의 주식이죠. 상당히 힘들었던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주식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이게 주식입니다. 많이 빠지면 또 그만큼 하단권에서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만족되진 않아요. 맞죠? 95,400원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르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뉴스는 크게 뭐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맞죠? 뉴스는 크게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수급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외국인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기관이 사고 있죠. 기관이 사면서 저가 권역에서 올리고 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올라갈까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코스닥은요 537.18포인트 나타나면서 0.8% 또다시 한번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락을 많이 할까요? 자, 그러게요.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죠.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 꼭 체크하실 바라겠고요. 자, 수급 포인트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 외국인. 자,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큰 차익 매물을 뱉어냄으로써 증시 자체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오늘 1.8%대 약세, 그리고 셀트리온도 약세, 파라다이스 2%대 약세. 자,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다 약세네요. 자, CJ5쇼핑 3.4%대 기술적 반등. 자, 컴투스 4% 약세, 이오테크닉스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CJ2NM 0.6% 소폭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띈다, 그죠?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징 종목군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CJ5쇼핑이 많이 올랐어요. 맞죠? 웹젠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웹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웹젠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가 랠리가 이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하단 권역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신규적인 매수세겠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느끼면서 신고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 이 신고가는 그러면 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끝일까요? 실적에 의한 실적이 동반된 주식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웹젠의 이런 신고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리노공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리노공업이요. 상당 권역에서 신고가에서 오늘 7%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는 뭘까요?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분위기죠. 자, 한번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익 성장이 확인 필요하다. 막 이런 뉴스는 안 좋은 뉴스를 나오죠.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 자,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7.4% 하락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4.3% 감소했다. 자, 좋은 모습 아니다, 그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신고가는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환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어떻게 변하는지. 자, 환율 오늘 1098원 65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원 85전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1100원대가 강력한 또다시 한 번 더 저항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5선 현재 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되풀이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를 했는데, 자, 낙폭과대 종목군 샀는데 어떡하죠? 자,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액 김선윤 멘트고요.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조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다시 언제가 어디가 바닥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요. 바닥 포인트에서 주가 포인트가 반등을 언제쯤 줄까?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과연 언제쯤 줄 것인가, 언제 바닥을 확인할 것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오랜만에 한번 봤으면 해요. 네. 자,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죠? 계속 빠집니다. 이틀 동안의 급락 포인트가 좀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1% 이상이었고요. 현재 코스닥도 1% 가까운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상승을 줄 수 있을까? 언제쯤 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11월 중순 이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중순이 왔어요. 근데 오늘
역시나 밀리죠. 언제쯤 줄까요?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11월 말부터 해서 코스닥의 상승 분위기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은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의 특이하게 조금 많이 올랐던 그런 IT 종목들이 있죠. 몇 개 체크해 드리자면요. 유원컴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모베이스 같은 종목도 최근 들어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하나 불안합니다. 뭐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 급하게 좀 따라가지는 전략 위험합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약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현 구간대도 아직은 확실하게 상승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구간이니까요. 천천히 좀 시장 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제가 짧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상남 멘토님 종목이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두 종목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AS까지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3%대, 유진 로봇이 마이너스 6%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현재 저는 산업 동향상 지금은 섬유 의복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밀레 청소기와의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OEM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빠지고 이런 거는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봅니다. 결국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업황적인 부분의 변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낙폭을 잡아서 그 타이밍에 잡아야지만 수익이 난다, 아니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차트적인 신호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 썩이려고 제가 이런 종목 추천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회사에 대한 가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더 길게 보시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주식을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앞으로의 진행 상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잠깐 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입니다. 52%랑 112%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요, 살펴보자면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또 시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종목들에게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잘 컨트롤하면서 잘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장이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 천천히 드려볼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번호 안내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삼성 SDS인데 매수할까요? 4778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요, X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또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 2.9%까지 올라갔어요. 3%까지 가는 거 같네요.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에서 보자면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기관들이 특히나 연기금이 76만 주가량을 매수해 줬었고요. 볼게요. 그쵸?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니까 보험금과 투신 쪽에서 보험 28만 주, 투신이 23만 주가량을 매수해 줍니다. 자, 내년 3월에 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과 보험권에서는 장기 투자자 관점이죠. 상승을 좀 기대한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자체가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죠. 상승을 줄 수 있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요. 실적은 3분기 때 약간 어두웠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슈는 이거죠. 이부진 씨를 비롯해서 이재용 씨를 비롯해서 삼성의 3그룹 멤버들이 삼성 SDS 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이게 보호회수 물량이
내년 5월에 풀려요. 내년 5월 중반에 풀립니다. 자, 그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까요?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HTS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지금 시작으로 금요일 날 제대로 잭팟을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까지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단계, 많이 밀렸다 판단이 돼서 오늘 올라갈 수 있지만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조금 더 추이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 또 수급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네, 말씀하시죠. 예. 삼성 SDS 같은 공모가가 19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38만 원으로 상장되자마자 이제 2배 가량이 뛰었습니다. 자, 우리가 2배가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힘든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네요. 매수할까요? 9785님. 네, 의견은요. 네, X입니다. 이상놈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보시면요. 자, 단기간에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매수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의 변화되는 부분보다는 지수에 대한 영향권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실질적인 분위기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구조 자체를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런 마음고생을 안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CNC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SKCNC입니다. SKCNC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의견을 드렸어요. 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 포인트가 조금 아직 막 깨졌다고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1차적인 저항선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깨고 내려갔어요. 보통 SKCNC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 구간 자체 바닥 인식이 좀 되는 그런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다음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 자체는 20만원 초반이 되겠죠. 일단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됐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기관들의 매도세 좀 강한 모습이고요.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만 개인의 매수세 같이 엮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개인의 물량이 좀 뺏겨 넘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그게 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연기분도 팔고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기타 업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많은 물량도 아니고, 일단 좀 추가적인 흐름은 일단 하락 쪽의 추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피하고 보자입니다. 피한 이후에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다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보는 가격대는 20만원 초반인데요. 한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정도까지가 좀 가장 양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피했다가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더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판단하시면 조정이 좀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기다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할까요? 4045님.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물음을 하신 시청자님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주식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건설주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수주를 많이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자, 국내의 그런 부분 자체로는 매출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한번 더 판단하고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낙폭과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난다고 지금 들어간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냐면, 자,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키움 정권에서는 신용으로 이 현대건설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용에 대한 매물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낙폭이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빠지는 동안 내려올 때마다 이런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는 5일선을 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물타기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이 빠져나갈 때는 언제 빠져나갑니까?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야지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큰 양봉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구나, 타이밍이구나,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대건설은 단기적으로 지금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크게 오른 것 아니에요. 7% 올랐어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빠져있다가 크게 올랐다고 이 종목이 좋아진다, 업황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4분기의 산업 동향이라든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낙폭과대는 요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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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그 TV 혹시 볼륨 높으시면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파라다이스인데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비중하고? 33,50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30%입니다. 33,500원이시고요. 예, 너무 많이 빠지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사셨나요? 아니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꽤나 오래되셨구나, 그렇죠? 예, 좀 오래됐어요.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정리 안 하셨고요. 그러면 41,000원인가 2,000원까지 갔었는데 매도를 못하고 네, 그냥 내려오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냥 좀 내려갈 때라도 정리하시지 그냥 올라갈 줄 아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최근에 계속 빠졌잖아요. 요 근래 11월 들어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졌어요, 선생님. 예. 그냥 주구장창 보자면요.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수급 포인트인데 수급 보실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보셔야 되는데. 예. 자, 혹시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저기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이게 다 파란색이죠. 예. 외인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어요. 예. 누구만 사죠? 개인만이 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수급 모습이에요. 예. 정말 최악의 수급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구간이 그렇게 나와 주가가 어떻게 되죠? 그런 수급이 나와주면 주가가 완전히 꺾여 내려갔잖아요. 예.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통은 팔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예. 네. 아이고. 근데 일단 좀 놓치셨고, 근데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 완전 깨져버린 거거든요. 예. 지켜야 될 구간 자체는 한 121선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11월 들어서 주가 대다 꽂아버리고, 이유가 뭘까요? 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사무국적이 아직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 나왔었네요, 지난주에. 자, 사무국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11월 6일 날 나왔었는데, 당기순이익 255억으로 7.6%.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255억이라고 합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재무제표상으로 계산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순이익상 255억이면은 작년치 실적은 벌써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상태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순이익 부분의 문제보다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289억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부분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289억이면은 4분기 때 아무리 잘 나와도 작년치를 넘어가기는 지금 현재 구간이 약간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외인들의 기관들을 팔아 제끼는 거죠. 그럼 구간대에서 또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어디서 보입니까? 네? 빠질 염려가 있어요? 네, 빠질 것 같아요, 더. 얼마까지 빠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예.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려도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항상 틀리기 마련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주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따져보자면 또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요. 예. 힘드시겠지만은 비중이 너무 크세요. 예. 비중을 좀 줄이시던가 예. 아니면 빠져나오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버텨보겠다 하시면 예. 선생님 절대 단기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부터 해서 41,000원까지 올라갔던 시간이 예. 5개월 걸렸죠? 예. 지금부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5개월 걸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상 걸린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요, 일단은 뭐 보유하실 생각이시면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안줄 찾으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시죠? 얼마입니까? 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이 얼마냐고요, 가격이요? 예. 선생님 좀 너무하시네. 자, 현재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선생님. 26,700원입니다. 26,700원요? 네, 선생님 주식 안 보실 생각이시면 아, 바깥에 넘어가 있어 그래요. 아까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어쨌든 간에 조금은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전화로 갑니다. 이藤선생님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코나인데요. 예. 매수가가 42,500원인데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지금 4만 원대도 오늘 무너지는데 예. 이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적은 좋다는데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고점에 사가지고 맞죠. 예. 자, 어머님 살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사셨습니까? 아, 앞으로 4분기까지도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장기로 가져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셨고요. 그럼 처음부터 네. 조금 장기를 생각하셨다, 그죠? 예. 네. 자, 일단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NFC라고 우리가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코나이가 지금 39,900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4,787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군이 작은 종목은 아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NF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UBS입니까? 그런 종목, UB벨룩스라는 종목도 있고 코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NFC 관련주 중에서는 이 코나이가 무선 근거리 통신에 가장 베네핏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 지금까지의 누계적인 부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2분기와 1분기 부진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못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면 앞으로의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NFC라는 부분이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실적과 동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지금 종목군에 대한 가격을 이만큼 올렸다면 쉽게 꺼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이 가격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요.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이 화면에 지금 39,000원짜리가 있어요. 맞죠? 예. 자, 그 가격 권역을 한번 보면 이 가격 권역에서 항상 지지와 저항이 항상 공존하는 자리다. 그죠? 항상 뚫기가 힘든 자리였어요. 맞죠? 예. 근데 그 자리 자체를 자, 첫 번째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하단 권역의 거래량이 앞에 있던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부분을 어머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양봉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나오고 빠질 때는 어때요? 갑자기 거래량이 또다시 줄죠? 맞죠? 예. 그러면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붙었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낮은 가격대에서는 팔지 않겠다. 높은 가격대로 올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런 가격 기준으로 제가 가격대를 잡아 드릴게요. 예. 39,000원이 깨지면 사세요.
아시겠죠? 39,0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예, 39,0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왜냐하면 일단 어머님의 가격이 지금 42,500원이에요. 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손절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잃으신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냉정을 다시 찾고 39,000원대. 자, 이 가격대 볼게요. 자, 정확한. 자, 39,000원대 하단 권역에서 지금 외국인은 꾸준히 팔았고 대신 기관은 꾸준히 샀어요. 맞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 권역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자, 37,5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 이 자리를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얼마나 잡고 가야 할까요? 자, 목표가는요 42,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신에 길게 보셔야 돼요. 1월 달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자, 다음 또 전화로 갑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같은 분인 줄 알았네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도전 비지원요. 거점 비주원이요. 예, 아, 매수가 얼마실까요? 10,000원요. 언제 사셨어요? 상당히 됐어요, 이거. 한지. 작년에 사셨어요? 아니, 작년은 아니고요. 아, 별로 안 되셨네요. 예, 올해. 네.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예, 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예. 매수가까지 올 것인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저기 매물이 많으면 샀다가 좀 다시 살 수 있으면 자, 어머니 이거 얼마나 사셨어요? 비중은요? 20%요. 20%. 예, 자, 좀 봐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 갑자기 좀 예. 많이 올라가요. 예, 10월 들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 같고 다시 반등을 줍니다. 오늘도 2% 정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누가 살까요? 잠깐 볼게요. 오늘장에 아직 잡히는 부분은 없는데요. 현재창 열어볼까요? 외인들의 매수가 좀 도와주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수급도 같이 체크해보자면 기관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은 상승을 주는 그림들이 좀 들어오네요. 약간은 조금은 많은 수급은 또 아닙니다. 약간 애매한 그런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이 끝날 것인지 굉장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실적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3분기는 모르겠는데 실적은 작년만은 못 하더라고요. 3분기 실적 나온지 모르세요? 예. 나왔는데요, 어머니. 자, 당기순이익이 좋다고 나왔어, 참. 그렇죠. 예. 당기순이익이 45억 했대요. 예, 네, 영업이익은 얼마인가요? 43억 했대요. 예. 자, 기업 분석 란으로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예. 자, 더전 비주원 영업이익이 43억, 순이익 45억 정도 나왔는데 하나 걱정인 게 이겁니다. 4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주가가 조금은 다시 좀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해가지고 작년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꽤나 높은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70억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가뿐하게.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게 가능할까요가 약간 조금 저는 걱정이고요. 순이익은 어찌됐든 간에 3분기처럼만 나와준다면 작년치는 넘어가겠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약간 걸려요.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이 되냐?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영업이익 요 포인트 자체가 여기가 계속 영업이익이 어떻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어머니.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주가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떨어지고 있죠. 썩 좋아 보이진 않는 종목이에요. 뭐 그 흐름으로 본다면야 아주 큰 그림에서의 이런 포인트에서 맞춰본다면 상승 그림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면 좋겠냐면요. 이건 절대적으로 어머니 1차적으로는 9,000원 넘어가면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반등 주면 조정 나올 건데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올라도 10,000원이 한계점이에요. 10,000원이 한계점. 그래서 이 종목은 어머니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번에 김선윤 멘토님이 상담했을 때 보유하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쵸. 예. 조금 더 가져갈게요. 아셨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로 가는데 이상민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에 네, 대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자, 삼성전기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54,200원에 20%입니다. 54,200원에 20%예요. 네. 예. 언제 사신 겁니까? 9월 초 중순쯤 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화면은 보이시죠? 예, 네, 보고 예. 있습니다. 야, 이게 이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네. 주가가 빠졌다가 삼성 예. SDI하고 뭐 제일모직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해서 미리 좀 사뒀던 게 네. 빠졌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아시는 거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기하고 자, 제가 뭐 비교를 해드리면 삼성전기가 지주사는 될 수 없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지주는 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본다면 삼성 SDS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지분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이슈화가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맞죠? 예. 그러면 삼성 SDS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제일모직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많을까요? 제일모직이 더 많습니다, 맞죠? 네네. 예, 제일모직은 갖춰서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네. 그러면 제일모직은 지주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 지주사 형태를 띠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네. 예? 금융권에서. 자, 네, 그러면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대한 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때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승밖에는 이룰 수 없겠다, 그죠? 왜냐하면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이 가장 큰 지주사적인 메리트,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미력한 힘을 보탤 뿐이에요, 맞죠? 네네. 예. 그러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기업이 바뀔 수 있는 구조를 본다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지금 삼성전기는 다른 여타의 스마트폰 부품주들하고는 다릅니다. 미세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네.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을 상당히 많이 펼쳐요. 그럼 네네. 엔화의 약세 구조가 이어진다면 삼성전기 자체가 회사에 대한 메리트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58,000원대가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예. 그 이상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대신에 수익은 내실 수가 있는데 길게 네. 보지는 마세요. 네네. 어차피 그런 가치, 대주주에 대한 지분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화는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봅니다.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향후에 대한 주가의 메리트 자체도 저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58,000원에서 6만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네.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자로 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네요. 2493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최근 유가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주 마감은 또 잘 끝났어요. 네, 반등을 주는 건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10월 들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포인트죠. 유가가 77달러 선 깨면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뭐 SK이노베이션도 유가가 계속 빠짐으로 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갔어요. 근데 좀 조정을 이제 좀 거의 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뭐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산 포인트가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수도 괜찮은데
좀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또다시 바로 꺾여버리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포인트를 좀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 천천히 보시고요. 매수할 그 가격 구간 자체는 한 85,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주가가 반등 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일단 현재 수급 상황 약간 다시 한번 천천히 꼬이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또 한 번 조정이 올 겁니다. 그 조정 이용하셔가지고 반등 줄 때 그때 매수해보는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인데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넣는 정유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유가 지금 어때요? 기름 가격이 빠져 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을 때 지금 비싸게 넣고 있습니까? 적게 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 가격 안에는 세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GS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J 제일제당 우선주입니다. 매도할까요? 579 하나님.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종목이 한번 왔었던 것도 같은데요. 좀 같이 좀 보실게요. 이게 먼저 CJ 제일제당에 대한 차트 포인트인데요. 이런 지금 흐름을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우선주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은 안 나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상품 차트에서 곡물가 차트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소맥 보세요. 소맥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가루 급등하고 있죠? 그쵸? 좀 차트를 좀 뒤로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급등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추세가. 자, 저 다른 거 볼게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옥수수 볼게요. 마찬가지 10월 들어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뭐요? 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은 뭐 지난주 살짝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죠? 10월 들어서부터. 전반적으로 곡물가들이 10월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런 종목들 반대로 가죠. 또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환율 부분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환율 보세요. 지금 1,100원대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쪽 음식료주들은요 다 죽어요. 원자재 값도 올라가는 마당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도 보지 마시고 뭐예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고 다른 게 낫습니다. 산타렐리입니다. 산타렐리에 맞는 종목 보세요. 음식료는 아닙니다. 12월에 음식료는요 제대로 간 종목이 없습니다. 뭐 겨울이라고 삼립식품 이런 거 주가 다 빠지고 있는 걸요. 네, 아시겠죠? 조심 좀 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강연에 고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성현 대표님 강연에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강연에 소개 좀 있습니다. 해주시죠. 네. 11월 22일 요번주 토요일입니다. 창원 우리투자증권의 창원시청 근처죠. 거기에서 오후 2시에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대구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대구 제 고향이죠. 거기에 저 혼자 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더 명쾌한 시간을 가지실 분들은 오후 2시 대구 우리투자증권 범어동 지점입니다. 거기 범어 내거리에 있는데, 자, 범어역 1번 출구 오시면 곧장 있는 건물이니까요. 자, 꼭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이상현 멘토님 원맨쇼입니다. 꼭 오셔가지고요. 좋은 소식과 또 좋은 종목들 같이 좀 받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빠르게 좀 달려왔습니다. 또 내일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상담해 주시고 저희도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멘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